인사이트를 찾아갑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쓰고 리더십 강의를 하고 있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의를 하고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백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컨설팅하고 있는 이병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다들 바쁘게 또 지내시죠? 네, 가장 또 성수기라서 각자도 바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네. 유경철 멘토님 같이 근황 좀 토크할까요? 근황 토크요? 네. 네. 예, 뭐 저는 뭐 똑같은 거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건 없고요. 네. 뭐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고 그렇죠.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죠? 무소식? 네네. 네,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요. 아, 그런 거요? 네,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일상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것도 그것도 변화죠.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백선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뭐 그냥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그 출간할 책 작업하고 있고요. 또 출판사가 어딘가요? 그건 여쭤봐도 되나요? 네, 문해춘추사라는 네,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심리 상담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병훈 소장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뭐 똑같이 뭐 저희가 직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고 이거 특이한 거는 이제 최근에 양평 교육청 쪽에서 일을 프로젝트가 끝났고요. 약간 자전거를 주제로 한 그 중학생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였는데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좀 특이사항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우리 책 이번에는 제목이 뭐죠? 고성깔 리더의 비밀 원온원입니다. 네, 원어원. 네. 요 책은 유경철 대표님께서 네, 진행을 제가 해주실 것 선정을 같은데. 했는데 네. 일단 요즘에 뭐 원어원이 꼭 새로운 용어는 아니죠. 뭐 옛날부터 있었던 면담 아닌가요? 그렇죠. 1대1 면담이에요. 1대1 면담인데 이제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소홀했던 사실은 분야이긴 해요. 왜냐하면 뭐 평가 보통 하게 되면 이제 원어원은 원어원 1대1 면담을 많이 하는데 좀 형식적으로 하거나 그냥 정해진 뭐 횟수를 채우거나 이런 게 많았는데 사실 이제 그 원어원은 그런 방식은 아니거든요. 평가할 때 하는 면담이라기보다는 수시로 하는 면담. 그런 건데 이제 그러게 보통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은 그 면담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요즘에 또 많이 우리나라는 또 벤치마킹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도 많이 벤치마킹 하고 특히 스타트업들이 원어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예전에 직장생활 다닐 때 네네. 갑자기 제가 뭔가 좀 실수를 하거나 뭔가 이슈가 생기면 팀장님이 병훈 씨 잠깐 회의실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좀 이렇게 지적도 좀 하시고 네. 그것도 원어원에 해당되나요? 그럼요. 1대1 면담이니까 원어원인데 그러면 이제 새로울 게 없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새로울 건 없는데 이제 방향성이 좀 달라요. 그거는 이제 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네, 한번, 우선 저자님부터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현순엽이라는 분인데 뭐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유명하냐면 이제 SK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전문인까지 하셨던 임원까지 하셨던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마이썬이라는 그 그룹 그 교육 어떤 그룹을 총괄하는 교육 기관이 있거든요. 네. 연수원하고 약간 다 좀 비슷한데 거기에서 전문 교수로 학습 이어가시는 분인데요. 네네. 이분이 이제 실제 SK에서 원어원을 막 도입하고 또 그런 것들의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빅테크 기업, 이제 구글 같은 특히 그런 기업들의 사례 같은 것들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또 그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책을 전반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사실 이제 리더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어쨌든 리더를 오래 했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본인의 생각, 철학들이 좀 담겨 있고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한 게 원어원이다. 그래서 뒤에 이제 원어원에 대한 뭐 이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솔루션이라든가 그리고 사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뭐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 모르겠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소개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이병훈 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너 들어와봐 이랬던 네네네. 과거의 원어원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전통적인 원어원과 지금 현재 원어원의 차이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뭐 일로 와봐 해서 보통 하는 경우 보통 지적질이 많죠. 그래서 네, 이제 네. 잘못했을 경우에 네. 피드백 주고 뭐 보통 이리 와봐 칭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바꿔서 해봐 그러니까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근데 네. 원어너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무 지시하거나 업무 피드백 받는 거고 주기적인 걸 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빅테크 기업을 예를 들면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 팀장과 내가 팀장이라고 한다면 매니저죠. 매니저가 팀원들과 시간을 갖고 면담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 안에서는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비율을 나눠서 뭐 예를 들어서 한 30% 성과 면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에 어떻게 했는지 업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한 30%는 이제 성장 면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팀원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본인이 원하는 방향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일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좀 조언도 해주고 아니면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기타 뭐 해서 어려운 애로 사항이라든가 좀 뭐 나한테 팀장한테 바라고 싶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매주 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보통 대기업들이 1년에 한 3번 정도 정기 면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스템에 입력하고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사실 뭐 그런 건 원래 있는 거고 사실 매주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팀장과 팀원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하기도 사실 공정하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성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이 잘 될 수 있는 거 일단. 두 번째는 보통은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상사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뭐 개선 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얘기도 하고 그러면 개선이 되고 그래서 도와줄 수 있고 코칭도 가능하고 피드백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 이리 와봐 그것도 1대1 면담이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원어너는 이제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실제는 직원의 성장을 위한 그리고 성장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러한 면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 유경철 대표님 말씀 중에 하나 덧붙이면 아까 이병훈 소장님 말씀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는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맞아요. 예, 편도체가 활성화되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인해서 변명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는 마음의 작동이 된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면담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전두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면담을 받는 직원분들은 마음의 안정과 그리고 행복으로 뭐 증진할 수 있다. 그게 원원원이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칭찬을 많이 하라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지책을 너무 많이 하면 그 아까 있던 뇌에서 작용을 해서 네. 불안하고 그다음에 그 겁이 나고 그런 게 많죠. 그렇죠. 그 또 우리는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그 몰입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갤럽에서 전 세계인 대해서 조사하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나라의 몰입도가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이 몰입도가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가 보통 글로벌 평균이 21%인데 보통은 미국이 높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리더십과 굉장히 영향이 크다. 근데 그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몰입이 그러면 수준이 높은 거예요? 높은 거죠. 훨씬 네. 높죠. 높고 그 이유가 리더십의 원인을 두고 있는데 또 여기서 이병훈 소장님은 실제로 컨설팅을 하면서 면담을 많이 하셨잖아요. 직원분들. 네네네. 그 생장 라인에 있는 네네네네. 분들. 그 경험을 좀 기반으로 해서 면담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그리고 아까 몰입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리고 중소기업을 좀 대변했을 때 리더십이 중요할까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중소기업에서는 불가능한 방법론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대기업이 그렇다고 뭐 널널하게 일을 하신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서 역할 분장이 어느 정도 좀 그래서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비교로 한다면 대기업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중소기업은 사실상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그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팀장들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여유가 현실적으로 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들한테도 마인드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퀘스천이 좀 근데 돼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중소기업도 뭐 여건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뭐 이제 일주일에 30분 정도잖아요. 네. 뭐 팀원이 뭐 중소기업 많지 않으니까 뭐 네. 3-4명이라고 치면 네네. 그게 일주일에 3명인데 30분씩 시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어떤 하루 거냐면 종일 일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역할과 분장이라는 건데 네. 역할과 분장이 나눠져 있으면 내가 어떤 거를 이번 주 안에 해야 된다라는 그 계획이 조금 뚜렷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중소기업은 갑작스럽게 떨어진 일이나 갑작스럽게 터지는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수습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는 느낌이더라고요. 확실히 좀 다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되게 고강도의 스트레스와 고강도의 어떤 그 빠른 대응이 요구가 되어지는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하루에 30분씩이라도 후배들 한 명씩 지정해서 이렇게 원원원을 하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는 알겠는데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겠다라는 제 생각은 드는 겁니다. 맞아요. 예, 맞아 그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뭐해서 또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쉽지는 작은 기업들 쉽지 네네. 않긴 한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일이 많이 떨어지고 급작스럽게 해야 될 일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뭐 로봇처럼 일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쉬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뭐 팀원이 해서 엄청 많다. 그러면 못할 수도 있지만 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작으니까 뭐 네네네.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뭐 20-30분 정도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의지가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했는데 너무 이게 좋아 그리고 이게 정말 성과에 영향이 있어 그러면 하겠죠. 우리는 보통 성과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리더가 네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근데 이 책도 그렇고요. 원어원 자체도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굉장히 큰 파워풀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모든 글로벌 회사들의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모르는 것뿐이죠. 그렇죠? 제대로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중소기업도 사실은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것이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앤디 그로우드 전 인텔 회장이 네네네네. 했던 얘기가 있는데 원어원이 리더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절약시켜 준다고 강조한다. 원어원을 하면 원어원을 하지 않았을 때 별도로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많은 회의와 소통 시간은 물론 미리 발견하지 못해 커져버린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다녀야 하는 시간까지도 없애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원어원을 하면 그런 시간들을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리더 혼자 일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하면서 어려운 게 뭐야?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듣고 피드백을 주고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여기서 궁금한 게 팀원이 한 어떤 조직은 10명에서 20명까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원어원을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아마존 방식인데 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만약 내가 20명이 있어요. 20명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파트장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파트장이고 네. 이제 거기는 파트장이 따로 없으니까 그걸 전담하는 중간 리더들이 정합니다. PL들. 그렇죠. 정해서 그 리더들이 이제 뭐 그래서 5명을 하는 거죠. 근데 20명이면 5명씩 4명이 할 수 있죠. 네. 5명씩 면담을 하고 이제 리더는 그 파트장 4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문제가 있거나 조금 주의가 필요한 팀원들은 또 별도로 팀장이 그 사람 몇 명만 뽑아서 또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리더는 그분들을 관찰하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건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맞죠. 일단은 첫 번째는 파트장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팀원들의 상황을 듣고 피드백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팀원들 있잖아요. 뭐 파트장이 관리가 안 되거나 그러면 이제 그 팀원들은 중점적으로 더 이제 본인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은 IT 계열에 있는 곳들은 파견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전국망으로 파견이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L사 전국망으로 파견이 되는데 팀장님은 한 명이거든요. 이런 경우 팀장이 한 명이고 중간에 파트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이 IT 회사는 그러면 20명의 팀원을 관리해야 되는 팀장은 그러니까 그 원어원을 파트장을 정하는 있고 상관없이 그 정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팀장이 너 파트장이야가 아니라 네. 중간 좀 있는 있는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는 거죠. 자체적으로. 근데 자체적 역할을 주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뭐 급여가 더 들어오거나 그런 건 이런 없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사실 그런 걸 뭐 만들어야겠죠. 뭐 에, 보상을 주거나 평가를 좋게 주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책임을 줘야겠죠. 책임과 권한을 줘야겠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운영이 명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리더십 교육 할 때도 어떤 팀장님이 저 20명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분이 제가 그때 2번을 했거든요. 그 회사에. 네. 근데 상반기 때 그 얘기 했는데 하반기 때 그분이 이제 사례를 얘기해 줬는데요. 그냥 본인은 그냥 해봤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고 원래 면담을 안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했대요. 20명이니까 하루에 네. 한 명씩 해가지고 네. 근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발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냥 기존에는 바쁘기도 하고 인원도 많으니까 생각을 못 썼는데 그냥 한 명씩 1시간씩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면담을 하면 보통 피드백을 막 주잖아요. 말을 많이 주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지적하는데 본인은 말을 거의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해. 그리고 질문을 하고 어려운 점 얘기해.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한 5명 정도 했는데 일단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고 두 번째로는 그 리더하고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한 시간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좋아하고 두 번째는 또 어려운 애로사항도 얘기하면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 그러다 이제 이분이 한 10명 정도 했을 때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약간 스탑했대요. 야, 지금 나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자. 그랬더니 나중에 나머지 10명들이 우리는 언제 해요? 왜 안 해요? 하면서 계속 컴플레인을 하더래요. 그래서 다 했답니다. 다 했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계속 루틴하게 한 달에 한 번. 사실은 이제 여기 책도 그렇고 글로벌 기업들은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길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한 번 하고 한 달 뒤면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까먹기도 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물론 적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한 건데 만약 현실적으로 안 되면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는 거죠. 하고 대신 잘 적어놓고 그다음에 한 달 뒤에 또 면담할 때 그 적어놓은 걸 가지고 지난달에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 또 공부 뭐 교육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뭐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러면서 내가 먼저 물어보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코칭이네요. 그렇죠. 코칭이에요. 사실 원어원은 코칭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코칭 대화죠. 기본적 코칭인데 우리가 코칭이 되게 중요하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말 바꿈이네요. 근데 약간 코칭도 그래요. 근데 코칭도 약간 말바꿈이에요. 근데, 솔직히. 근데 약간 다른 게 이제 코칭 우리가 할 때 우리 코칭 뭐 여러분들 코칭 공부 다 했으니까 근데 코칭 대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질문을 주로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위주로 돼 있는데 이제 원어원은 그런 세션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피드백할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다 믹스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코칭도 모르겠어요. 코칭을 저도 이제 기본 이제 그 KC인가 그 자격증은 땄지만 업계에 있는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랑 이야기를 좀 코칭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KAC는 그 들은 얘기입니다. 그 정형화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질문 중심의 대화라면 KPC나 이제 그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형태를 파괴하는 컨셉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말은즉슨 뭐냐면 결국 질문 중심의 대화도 물론 컨셉이 뭔지 그 철학을 이해하는 용도로서는 좋겠지만은 사실 코칭 대화에서 오히려 코치가 피드백을 줘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줘야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코칭을 너무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코칭 할 때는 나는 내가 뭔가 방향성 네. 디렉션을 해주면 안 돼. 무조건 네, 질문을 맞아, 통해서 맞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질문만 하라고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서 그럼 어떡하지 이 사람은 뭐 해서 신입사원인데 잘 모르는데 뭐 어떻게 질문만 네네네.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좀 그 말대로 좀 수준이 올라가면 티칭도 하고 네. 그다음에 질문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겸해서 네네. 하는 건데 이 원어원은 핵심이 성장 대화가 핵심이에요. 성장 대화. 그러니까 그래서 팀원의 역량과 커리어의 성장에 대한 대화인데요. 그러니까 팀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코칭과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Z세대 같은 경우는 성장에 대한 욕구가 크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성장할 거가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아니 그냥 갑자기 의문점이 들었어요. 네, 별도는 말씀하세요. 얘기지만 네. 정말 Z세대 분들이 다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맞을까? 맞을까? 케바케인가요? 네, 케바케? 왜냐면 SNS 인스타 뭔가 봤을 때 어떤 또 강렬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가 SNS 그러니까 인스타를 보면 Z세대 분들이 올라오는 글 중에서 대부분은 성장에 대한 욕구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를 더 즐길 수 행복. 있는 행복, 즐거움, 쾌락 그 맞아요. 욕구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출근을 하고 싶지만 급여는 받고 싶지만 일은 하기 싫어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어의 가장 핵심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과 대화, 두 번째 성장 대화, 세 번째가 행복 대화예요. 네. 그러니까 행복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너를 지금 뭐 일하는데 행복하면 좀 제가 장애물이니
너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겠니? 이런 것도 일이 얘기하는 많아요. 네, 퇴근하고 싶어요. 거죠. 일을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퇴근해. 칼퇴근해. 너무 결국 그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행복이라고 포장만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일을 이렇게 나올 통해서 것 막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제 뭐 말하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감동을 네. 줘야겠죠.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 직원을 위한 마음으로 해야겠지 않겠어요? 쉽지는 않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원온원에서 이분이 제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강조하고 있는 게 심리적인 영역을 좀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맞아요. 스트레스, 뭐 유스트레스, 디스트레스 그런 말씀하시고 얘기를 했죠. 네. 성장 마인드셋 이야기하고 편도체 이야기하고 전두엽 이야기하고 뭐 다니엘 카니만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들의 중심이 보니까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원온원을 해라라는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뭐 그렇죠. 사람의 심리를 음. 제대로 파악해서 하는 게 네. 괜찮아요. 우리가 아무리 네. 스킬을 알고 있어도 상대방을 이해 못하면서 하게 되면 그거는 진짜 말장난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 직원들의 그렇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또 원어를 하는데 이런 건 스킬적인 면이 많은데 사실 팀원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애정하는 마음이 없는데 스킬적으로 하면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관계에 대해서 되게 애정을 갖고 정말 이걸 통해서 그 직원에게 뭔가 좋은 뭔가 있어야지 주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킬적으로 해도 속습니다. 아 그래? 해볼까요? 스킬만으로 해도 속을 수 있어요. 속아요? 스킬만 또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순간만큼도 진정성을 담아서 눈도 바라봐주고 아 그런 스킬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공감도 스킬이니까요. 끝나고 나가면서 아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정도 간파 못하는 사람이면 못 살아남을 것 같아. 팀원이요? 이 사람이 지금 되게 가식적으로 나한테 스킬 들어온다라는 거를 간파를 못한다면 네. 그 정도의 센싱이면 이 험난한 비즈니스에서 못 살아남을 것 같아. 신입사원은 뭐 속을 수 있다. 과연 어쨌든 그럴까? 그럴까? 아무튼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빅테크나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많이 담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우리가 그쪽 강의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실제로 이거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1대1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찬성.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형식적으로 인사팀이나 HR이나 조직 문화 이쪽에서 형식적으로 관리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냐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리더가 다 다양하고 다 각자 리더십의 스타일이 다르실 텐데 결국에 이거를 주관하는 만약 부서가 탑다운으로만 지시가 내려왔어요. 뭐 해외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 하는데 어디서 또 주워 들어가지고 우리도 이런 거 하자라고 이걸 하면은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예전 마지막 회사 도르코 때 면도계사에서 경험을 해봤거든요. 네. 팀장님이 반드시 1시간 동안 한 달에 2번 이상 면담을 해야만 해요.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한 달에 이거를. 두 번. 그래도 예. 시스템 있었네요. 그리고 한 거를 음. 올라가면은 그 면담 받은 제 그러니까 인터뷰이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 했어요. 아, 그 쓴 거를. 네, 아. 이렇게 크로스 체크이 돼야 이게 시스템에 등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되게 형식적인 대화로 이제 흘러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1시간 동안 저희 팀장님이랑 제가 대화를 했었는데 인사팀이었는데 탁구 얘기만 하셨어요. 한 시간 동안. 네, 거의 한 40분을 탁구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잡담 시간이 됐군요. 잡담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요즘은 별 문제 없지. 뭐 음. 뭐 지금 뭐 계획도 되고 있으면 오케이. 야, 근데 나 지난주에 탁구 했는데 알지? 아, 예, 팀장님 아마추어 거이잖아요. 대회 나가시잖아요. 그 얘기만 확 하고 끝났어.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리더의 마인드가 중요한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소기업을 좀 주로 다녔던 입장으로서 지금 이병헌 소장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거든요. 네. 격하게 딱 들어갔는데 리더가 리더십이 없고 코칭을 모르고 그리고 면담 스킬이 없는 상태로 면담을 하면 이거는 여기 책에 나온 메시지 중에서 어떤 질문 하나가 있었잖아요. 네. 면담을 받고 나서 구성원에게 물어봤는데 이 면담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했을 때 아니요라고 대부분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기술이 없는 상태로 원원원이 시행이 되면은 그건 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만약에 조직에서 이걸 실행하고 싶다, 뭐 시스템으로 만들어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리더가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해라고 하면 그거는 더 부정적, 뭐 탁구 얘기하거나 아니면 질책하거나 이런 상황이 돌아온다는 거죠. 저도 기억을 해보니까 과거에 이제 기업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까지는 아니고 뭐 분기에 한 번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의 마지막 이제 HR에서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등록하세요 하면 그 마지막 날에 막 팀장들이 난리 나요. 막 그 다 입력하려고 다 가라죠. 입력을 하긴 합니다. 그 시스템상에는 완벽해. 근데 어떻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마인드. 저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왜 이게 잘 되냐면 그 사람들은 이 마인드가 리더는 원어원을 해야 돼.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해. 이건 이렇게 이게 세팅이 돼 있어.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돼 있어요. 저는 그거 밑에 이게 더 핵심적인 문제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걸 하냐면 이게 성과에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것 맞아요. 같고요. 네. 성과가 만약 그럼 안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이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노동법이 너무 강해서 파이어가 안 돼. 파이어가 안 되니까 제대로 안 해도 안 잘려. 맞아요. 성과가 안 나도 안 잘리니까 그냥 무의도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미국은 것 같아요. 생존이잖아요. 아, 이거 맞아요. 포인트다. 이거 진짜 포인트다. 팀 리더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 이런 방법에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몰입하는 거죠. 이 말이 핵심이다. 정말 이 말이 핵심이네요, 진짜.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모셨던 리더분 중에서 그냥 성함을 언급하면 강민재 팀장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저 2009년도에서 10년도 다닐 때 이분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주간에 한 번씩 팀원 미팅을 하셨어요. 언론으로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분은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냥. 그분은 자발적으로 그냥. 하셨고 맞죠. 잘한 거지. 그리고 우리는 다 주도적으로 업무를 다 실행을 했어요. 새벽까지도 일을 하고 하면서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는. 리더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미 전염이 됐을 테니. 그렇죠. 근데 리더가 그런 의지와 에너지가 전혀 안 느껴진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대화를 한다? 저는 더 안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결국은 뭐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게 하지만 리더의 마인드긴 해요. 뭐 안 그렇죠. 하고자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리더 좋은 리더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하니까 그리고 아니면 방법을 모르거나 이거 왜 해야 되는 걸 잘 모르는데 만약에 정말 좋은 걸 알면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좀 메시지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 말씀 더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는 요즘 생각 드는 건데 왜 그러면 글로벌 대기업이나 이런 글로벌 IT 테크 기업이나 이런 데가 이런 게 더 활성화되고 잘 되고 저는 이것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꼭 그 미국처럼 극단적으로 you're fired 이런 게 아니라 대기업은 위로 올라가면 좋다라는 비전이 있잖아요. 네. 워낙 큰 회사에서 장이 된다라는 비전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그만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비전이 생겨요. 근데 중소나 중견 기업들은 사실 이게 되게 약해요. 제가 피부에 와닿거든요. 그게. 그냥 이 회사는 더 글로벌 테크나 아니면 글로벌 대기업에 들어갈 중간 다리 회사인 거야.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원어원 미팅 물론 그 중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걸 흡수해서 어떻게든 본인의 커리어 개발과 성과를 만드는 데 도움을 받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비전이 없거든요. 사실. 꿈이 없어요. 더 올라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올라가봤자 월급도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명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저 하나만 질문 드려. 이거 잠깐 되게 위험한 질문인데 네, 말씀하세요. 이병호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네네네. 우리나라에 노동법이 강하잖아요. 네. 만약에 전 구성원을 계약직으로 바꾼다면 정 구성원을 계약직? 예. 미국하고 비슷한 형태로. 그러면 그거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법이 바뀌어 입법이 돼야 되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금 샐러리맨이 네. 들고 일어나겠죠. 들고 일어나면 정권이 바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저는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하죠. 당연히 불가능한데
만약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네, if예요. 만약 된다면 if 네. 완벽한 if 된다면 사람들의 마인드가 원온원의 마인드로 다 바뀔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그렇죠. 이게 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형태로 해서 이런 면담을 활성화하겠죠. 안 그러면 자기가 파이어가 되는데요. 리더가 하겠죠. 뭐라도 하겠죠. 맞아요. 뭐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다 중요한데 뭐 제도도 중요하고 이런 거 아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리더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내가 해야게 되는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아까 백설선이 얘기한 것처럼 그분은 그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안 배웠는데 본인이 맨날 면담하고 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게 좋은 걸 아니까 그리고 그거 통해서 성과를 냈으니까. 근데 아는 사람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데 이제 이걸 전반적으로 퍼뜨리려고 하면 일단은 생각이 다 다르고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우선 알려주고 그리고 실제로 해봐가지고 성과를 한번 보여주면 본인들도 따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게 리더의 평가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면담해서 면담 페이퍼를 작성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누적되는데 그걸 안 하면 이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이어 되거나 내려오게 되겠죠. 면봉이 깎이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단순히 그냥 뭐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믹스가 돼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또 진행하시는 유경철 대표님께서 최고의 페이지 하나 좀 소개를 하나 해보시면서 마무리를 짓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페이지요. 그래서 요거 네. 이제 듣는 분들이 이 책 살까 말까 한번 읽어볼까 막 이런 고민하실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또 그렇죠. 실질적으로 원어원 강의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 뭐- 되게 수요가 많은 또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거 관련된 책도 리더십과 관련된 네. 책만 거의 뭐 한 어. 10권? 이제 곧 11권째 책도 나온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뭐 제가 이제 여러 하시는 굉장히 많은 거에 좀 인상이 있었는데 네. 저 이제 여기서 요거 하나만 할게요. 네. 원원원은 리더의 시간이 아니라 팀원의 시간이라는 인식이 기반되어야 한다. 참석자인 팀원 한 사람의 업무에서 개인사까지 팀원과 관련된 모든 것이 논의 아젠다가 된다. 팀원의 발언 점유율이 6에서 70% 정도가 좋다. 재미있는 점은 상사가 자신의 발언 점유율을 30% 수준으로 차지했다 생각해도 원원원을 녹음해서 들어보면 상사의 발언 점유율이 60에서 70%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원원원은 리더가 얘기를 적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얘기를 많이 하면 그거는 원원원이 아니라 그냥 업무 지시 미팅인 거죠. 그래서 최대한 듣고 최대한 질문하고 그 안에서 뭔가 좀 더 그 직원의 성장과 행복과 성과를 위해서 어떤 것을 내가 피드백 줄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는 거. 저는 이게 원원원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럴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사이트를 찾아드립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